국민들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게 나라냐 도대체. 우리가 저런 집단을 선거로 뽑은 거냐. 국민들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빨리 해소해 줘야죠. 이거를. 그냥 대응을 안 하겠다? 지금까지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소를 안 하고 앞으로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그다음에 부끄러움,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더 문제만 안 되면은 그냥 갈 수 있다는 게 이 정권의 생각인가요? 김종인 위원장을 정치적 아버지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 천하람 대표 7불사까지 가가 만났고요. 오. 거래할 때 홍매화까지 새벽에 파가 씹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거는 비판 안 하고 대통령실만 이게 부끄러워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가 허풍쟁이 약간 이게 그 사기꾼 이미지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번듯한에게 여론조사 사장이고 대통령 입장에서 영부인 입장에서는 그때는 물론 후보죠.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한 사람에도 도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때 상황이 생각 누가 명태균 씨 본질을 알았나요? 여기 명태균 씨 관련 녹취 파일을 지금 검찰, 그러니까 창원지검이에요. 4천여 개를 분석했다. 이게 지금 이 제보하신 분을 알리죠. 김영선 전 회계 책임자로부터 뭐 확보해서 지금 4천 개를 갖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이건데요. 보면 검사들 파견 봐서 수사팀을 보강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럼 이 파일 속에 뭐가 있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거는 사실 심상치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녹취 파일 4천여 개를 분석 중이다. 이건데, 이 얘기, 이거 호준석 대변인께 이거 짧게 그냥 뭐냐면, 아니, 앞서서 사실 명태균 씨요. 이른바 하야 탄핵을 언급한 약간 협박성 입장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검찰 수사를 받아서 뭐 어떻게 되면은 감당할 수 있냐 이러면서 한 달 내에 하야 탄핵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리고 좀 지나더니 아, 농담이에요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입장을 바꿨지만 이렇게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 녹취 파일 수사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야죠. 그게 법치주의 국가인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인 예.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건 잘못이 드러나면은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예. 그게 선진국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그 관측은요. 예.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우리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행태나 발언들이나 예. 또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불법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반면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여기에 관여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하야 탄핵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최근에 꺼내놨었죠. 몇 가지씩 이제 꺼내지 않습니까? 예.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쥐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줄 만한 가장 센 건 아니더라도 내놔야 될 텐데 지금까지 내놓은 그 메시지, 카톡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화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것과 관계된 것 또는 국정에 개입했다거나 부당한 권한을 저 사람한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줬다거나 예. 이런 거 비슷한 게도 간 곳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명태균 씨 관련되는 입장을 짧게 좀 언론에서 이제 취재가 들어갈 때 이제 설명을 좀 내놓죠, 익명으로.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명 씨가 추가적으로 내놓을 게 별로 없을 것이다.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지켜본다. 근데 뭐 내놓을 게 있을까요? 약간 이런 취지인데 서재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통령실 입장 그리고 지금 검찰 창원지검에서 좀 4천 개 녹취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이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내놓을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본인들은 희망하는 것이고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위험을 관리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왜냐 앞서 말씀드렸던 김 여사 어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다 나온 내용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그러나 모든 국민이 4천 개의 녹취 파일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죠. 위험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는 변수 자체를 모르니까 이건 진짜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치 브로커, 선거 브로커라고 계속 깎아내리시는데 이 4천 개 파일 중에 행여 대통령이라든지 여사의 어떤 부정한 지시라든지 그런 의견을 나누는 녹취 하나가 나왔다면 이거는 게이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이분이 어떤 정말 개인적인 브로커일 수도 사기꾼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 4,000개 파일 말씀하셨던 법리 이게 증거지 않습니까? 이걸 검찰이 신속하게 해서 또 국민들에게 또 보고할 것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명태균 씨 논란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른바 앞서서 무슨 이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던 카톡 대화에 나왔던 표현 오빠 이게 과연 누굴 말하는 거야? 이것도 여전히 뭐 공방에서 나오는데 또 한 가지 갈래는 뭐가 있었냐면요. 여론조사 관련된 거예요. 본인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대화가 공개됐는데 거기서 여론조사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누군가만에 그 결석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2, 3%를 올려봐야 자체 조사, 공표 조사가 아닌데 그 뭐하러 2, 4%를 올려요. 저는 강혜경이가 거기 돌리다가 실수한 거예요. 쓰니까 돌리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야 그러면 그건 20대하고 이거는 표본이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고 대화가 딱 그렇더만. 그것이 너가 다 깔아. 전반 다 깔아 녹취를. 부분만 딱 해. 걔가 영상, 음성 편집도 잘해요.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또 쇄신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오늘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여론조작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을 끊어내는 게 먼저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치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손정 변호사. 지금 이제 이게 뭐 방지법도 발의되고 지금 당에서 사실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이제 당무감사 뭐 당원으로 알려졌는데 뭐 명태균 씨는 또 그래요? 자기가 당원인지 나는 몰랐는데 뭐 이런 취지의 설명도 최근 나오기도 했는데 당에서 이제 당무감사에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들여다보겠다. 근데 명태균 씨 지금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상 자기는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 같거든요. 이거 강제적으로 뭘 들여다보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강제 수사권이 없고요. 예. 아마 근데 그 위법도 아니고 당규 위반이 당규. 이 법률을 어긴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저는 실의가 없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요. 여론조사를 이게 한번 대대적으로 이게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 봐요. 이거는 3년 전에잖아요. 예. 이것도 조사하고 명태균 씨. 그다음에 이번에 보궐선거 보니까요. 부산에 22% 이겼는데 여론조사 꽃이나 한번 여론조사 보세요. 누가 이겼는지. 저 김경지 후보가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많이 봤습니다.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22% 이겼는데 예. 여론조사는 김경지 후보가 앞서고 있어. 이것도 한번 조사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번 총선 때예요. 예. 민주당이 4개 업체를 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4개 업체 여론조사 가지고 쭉 조사한 게 있잖아요. 예. 이게 뭐 어떤 업체는 성남시 옛날에 여론조사하는 업체가 한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이것도 한번 조사해보고요. 우리 그 문학진 의원이 폭로한 게 있잖아요. 안태준 광주에 줄 때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형님이 20% 지고 있더라. 예. 형님 컷오프 있잖아. 20% 납득이 안 되는 그 여론조사에서는 진짜 제가 이게 이름 안 밝혔는데 처음 들어봐요. 예. 비선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조사한 데도 아니야. 이번에 컷오프 시키면서 비명 행사 시킬 때 예. 여론조사 가지고 하위 20% 다 걸어냈죠. 이게 정당하겠는지 이거 다 켜보자는 거죠. 이번에 저는 아예 그냥 명태균 씨 포함해서 다 해보자. 다 해보자. 왜? 전 세계 여론조사 가지고 후보 정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대요. 저 다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의 갈래 중에 하나가 이제 여론조사권이 있었고 앞에서는 어떤 김건희 여사의 그 카톡 대화 이게 공개된 거가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수많은 굵직한 정치인들을 언급하면서 뭔가 도왔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명태균 씨가 카톡 대화를 공개한 이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설전처럼 비춰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과 그런 설전처럼 비춰졌는데 관련된 영상을 좀 묶어봤습니다. 보시죠. 곧 철창에 들어가야 될 개가 겁에 질려서 마구 짖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뭐 하나 얻어보려고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꼬리치는 그런 불쌍한 개죠. 아니 김재원 씨가 사람을 뭐 내가 고소하게 저먹고 감옥에 넣겠다. 감옥에 잡아넣겠다 하대 아예 대놓고. 그 사람 그러면 돼요? 몇 번 경고 줬는데
김재원 씨가 박근혜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옛날 주인 물었으면 지금 주인도 문해. 지가 건들 게 있고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그 거론되는 분들이 대부분 피해자일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참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주변에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뭐 억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할 말은 다 했는데. 홍준석 대변인, 네. 이런 설전처럼 비춰지는 이 모습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은 약간 좀 부담입니까? 지금 이 자체가 좀. 부담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예. 한번 나라가 시끄럽고 그 다음에 또 똑같아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더 이상 앞으로는 이런 것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 예. 그다음에 이제 저런 브로커들이 더 이상 우리 그 정치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은 저 개 그 언급은 예. 명태균 씨가 먼저 한 것이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개 애완견을 밖에 있는 개가 뭐 사정이나 알겠느냐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저 표현을 쓴 건데 거기에 좀 명태균 씨가 좀 반응을 보이면서 명태균 좀 씨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반응으로 카톡 그 오빠 카톡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이게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제하겠다 더 이상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뭐 사실 명태균 씨 이 사안과 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이제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이 저 약간 뭐랄까요? 약간 한탄 같은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보수가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됐죠.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계되지 않은 정치인이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저는 뭐 저 여론조사 결과를 뭐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가 되고 있고 더구나 이제 마치 무슨 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것처럼 그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면서 뭐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형태를 보여준 것들이 정말 창피하고요. 이게 김상희 평론가, 약간 뭔가 창피하다, 약간 이런 반응이네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창피하다. 창피하셔야죠. 자,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이 일개 개인에게 진짜 뭔가 덜미가 잡힌 듯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죠. 부끄러워해야죠. 빨리 해소해줘야죠. 국민들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게 나라냐 도대체. 우리가 저런 집단을 선거로 뽑은 거냐. 국민들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빨리 해소해줘야죠. 이거를. 그냥 대응을 안 하겠다? 지금까지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소를 안 하고 앞으로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그다음에 부끄러움,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더 문제만 안 되면은 그냥 갈 수 있다는 게 이 정권의 생각인가요? 저는 그런 사고 자체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봐요. 절대 국민을 대표해서 정권을 운영하는 집단이 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김재원 최고 이거 개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철창에 집어넣겠다라는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명태균 씨가 틀렸다는 걸 입증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입증을 하셔야죠.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꼬리를 빼요? 말아요?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제일 먼저 크게 활동한 게요. 이준석 대표하고 나경원 대표하고 당대표 선거 때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게 본격 여론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정치적 아버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 천하람 대표 7불사까지 가가 만났고요. 거래할 때 홍미아까지 새벽에 파가 씹었잖아요. 그럼 이게 그거는 비판 안 하고 대통령실만 이게 부끄러워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가 허풍쟁이 약간 이게 그 사기꾼 이미지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번듯한 여론조사 사장이고 대통령 입장에서 영부인 입장에서는 그때는 물론 후보죠.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한 사람에도 도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상황이 생각 누가 명태균 씨 본질을 알았나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을 누가 문제를 안 삼는다 그래요. 그것도 문제 삼고 있어요. 단지 지금 우리가 뭘 논의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예를 들어서 좀 아까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거는요.
재보궐선거 김영선 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문제 삼아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다룬다고 문제 안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자, 않습니다. 아까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의 명태균 의원 이것 때문에 보수가 좀 부끄러운 상했다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좀 두 분 의견 나오셨는데 제가 저 시간을 각각 서재원 부위원장과 홍석 대변인께도 한 1분씩 드릴게요. 그래서 서재원 부위원장. 저도 뭐 부끄러움을 넘어서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잘못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죠. 그럼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경남에서 했던 보궐선거에 고양시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선의 의원을 전략공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천의 대가로 이어진 것이고 그 배후에는 김 여사와 카톡 내용에서 봤을 때 그 정황들이 의심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천의 대가가 이게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한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히 정치 브로커고 여론조사가 신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조사 방지법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물타기를 넘어서 회피하는 것이죠. 네, 홍윤석 대변인. 근데 그 자꾸 이제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 얘기 처음 시작하면서 녹취 4,000개 지금 검찰이 분석하고 있다는 예, 거 했지 않습니까?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이거예요? 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공천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을 안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오빠 카톡, 그럼 오빠 카톡을 뭐로 고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여론조사, 이런 여론조사 장사꾼들 이런 근절시켜야죠.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만 잘못이다 이렇게 한 건 너무 후한무치한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그때 선관위원장 맡고 있어 선관위원장인 정필모 의원이 자기도 모르는 여론조사 업체가 경선에 거기 끼어들어서 결정이 되고 그런 거 보고 직을 내던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런 거 공당에서 이루어졌었던 일입니다. 같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